그래서 얘기 나눠보자. 다항식 연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맨 첫 번째 뭐가 나올 수가 있냐면은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께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두 번째로 또 어떤 형태 많이 나올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다항식 연산 있을 거 아니야? 다항식 연산 안에서도 덧셈도 있겠고 뺄셈, 곱셈, 나눗셈도 있을 텐데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께서 쉽게 처리하시겠지만 곱셈은 곱셈 공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 나눗셈인데 이 나눗셈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맨 처음 하려고 하는 건 이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해. 지금까지 문제집 많이 풀고 문제 많이 풀어봐서 어느 정도 정형화 돼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총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꼭 1단원에 있는 이야기만 갖고 올 것도 아니야. 뒤에 있는 것까지 다 싸가리 갖고 와서 설명할 거야. 어차피 다 배운 전제할 까니까. 일단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 좀 나눠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보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첫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냥 just 나눗셈. 항상 근간은 그냥 나눗셈에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들이 맨날 검산식을 주로 많이 활용하잖아. 검산식에 익숙하다 보면 검산식에 익숙해지다 보면 놓치는 경우들이 생겨. 바로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검산식을 너희들 써서 풀겠다라는 걸 결국엔 이게 지금 항등식적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거든. 항등식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너무 그게 익숙해져 있다 보면 놓칠 수 있는 게 그냥 나눗셈이야. 쌤 뭐 때문에 그러시나요? 항등식의 관점에서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결국에는 수치대입법을 쓰겠다는 거겠고 또는 개수 비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건데 이 문제들은 전부 다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머지와 관련돼 있어. 나머지와 관련돼 있지, 맞지? 그러면은 우리가 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왔거든, 지금까지. 어떻게 했었냐면은 첫 번째 1차식으로 나눠. 1차식으로 나누는데 두 가지가 있어. 몫에 대한 언급이 있어. 몫에 대한 나 지금 포괄적이게 설명하고 있다 이제. 언급이 없어. 몫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얘는 검산식 써야 돼. 몫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얘는 나머지 정리야. 두 번째 2차식이야. 2차식 이하라고 쓰면 그냥 이상이라고 쓸게. 2차식 이상이야. 얘는 반드시 검산식 쓰는 게 맞아. 이게 맞거든? 근데 얘도 두 가지로 갈라져.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걔가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돼.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선생님이 지금 정리하는 건 머릿속에 넣으라는 거야. 나도 문제 볼 때 이런 생각 하거든.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겠지. 인수분해 되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뭐 이용해서 수치대입법 이용해서 여러분들께서 끝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총 두 가지로 봐야 돼. 인수분해 안 해? 그럼 내가 몫을 추정해야 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그냥 just 나눗셈으로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나눗셈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많이 간과하는 게 여기 끝자리를 간과하더라고. 인수분해 안 되면 목 추정하는 거 좋거든? 근데 얘도 적당히 목 추정해야지. 목 추정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걔도 목 추정하려면 안 돼. just 나눗셈까지도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just 나눗셈에 대한 이야기야. 한번 문제 보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순서가 지금 제가 뒤죽박죽 일부러 넣어놨어. 원래는 이거 먼저 풀어오게 시킨 다음에 푸는 문제집인데 우리는 그냥 제가 지금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뒤죽박 섞여 있는데 15번 문제거든요. 지금요. 15번 문제 보시면 돼요. 쌤이 좀 시간이 없어서 스피디하게 좀 할 테니까 쭉쭉 잘 따라와야 돼. 그리고 모르겠는 건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 다시는 더 이상 이렇게 설명할 일이 없어요. 내가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없으니까 잘 봐야 돼. 15번 문제 본다. 문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AX야. AX를 줬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줬고 몫이 X 플러스 3이라고 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빼기 5니까 얘는 그냥 무슨 문제가 되는 거냐면은 그냥 나눗셈 문제야. 그냥 검산식 써서 끝난 거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A2를 지금 구하라고 준 거지, 맞지? 그냥 여기다 뭐 하면 돼? 그냥 X는 2만 뭐 하면 되겠어?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그걸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맞죠? 그냥 단순히 검산식 세워서 푼 거예요, 지금요. 됐나요? 됐어요? 그 다음에 17번 보자. 공간이 부족하네.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세요.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x의 4제곱 빼기 3x의 제곱 플러스 4x 3x 세제곱이지 플러스 4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를 뭘로 나눴대? x의 제곱 플러스로 나눴대. 몫을 qx라고 나머지를 rx라고 하재. 그때에 r0과 q1을 문제 뺐을 때 얼마냐고 문제 물었어. 이게 지금 어떤 케이스냐면은 2차 시기로 나눴어. 검산식 썼어.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둘로 뭘로 풀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몫을 추정해서 푸는 건 좋지 않아. 왜 안 좋을 것 같아? 잘 봐봐. 쌤, 이게 뭐 어떻게 추정하실 건가요? 추정하기 너무 힘들다니까? 나 몰라. 얘도 모르고 얘도 모르는데 어떻게 얘 몫을 어떻게 추정하냐고 정확하게 추정할 수가 없어. 쌤, 대충은 알 수 있죠. 알 수 있지. 너 2차야? 그럼 너 2차야. 넌 1차 이하야. 하지만 이 2차와 얘를 모르니까 얘를 못 추정할 수가 없다고 내 말은. 됐니 얘들아? 쌤 무슨 소린데요? 결국에 이 말이야. 몫을 추정하고 싶어? 그럼 나머지 알아야 돼. 나머지를 안다면 몫 추정해서 풀어도 괜찮거든? 근데 나 나머지 몰라. 나머지 모르는 경우는 몫 추정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몫 추정을 못합니다. 그냥 just 나눗셈이야.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 겉멋충들은 여기서 뭐 대입할 수도 없네? 뭐 몫 추정도 못해? 그래서 못 푼다고 말한다고. 그게 가장 심한 겉멋충들이야. 수학을 겉핥기식으로 배운 거지. 근본은 just 나눗셈에 있다고. 그럼 뭐 하는 거야? 진짜 이거 그냥 나누라는 거야. 왜 간과하냐고 내 말은. 아이들 많이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시험장 가서 맨날 막 대입하고 막 인수분해만 하려고 해.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나누는 문제 있다고 이렇게 진짜 나누셔야 되느냐. 그럼 뭐가 되니? x의 제곱,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어지겠고요. 빼주시니까 없어지겠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옆에다가 빼기 3x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인데 잘못 썼어요. 세제곱이에요. 세제곱 빼기 3x가 되어집니다. 또 빼주시니까 없어지겠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이 되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어주시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1이 되어져서 빼주시니까 없어지겠고 7x 플러스 4가 됩니다. 결국엔 얘가 뭐야? 얘가 몫이야. 얘가 나머지라고. 그래서 간과하지 말라고. 쌤 2차씩 나눴는데요? 검사 있어가지고 항등식 좀 푸는 건가요? 아니야. 그냥 just 나눗셈, 그냥 나눗셈 하라고. 나머지 모르는 나눗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 가도록 할게요.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선생님 안 지운 이유가 쌤 일부 지금 안 주고 있거든? 뭐 보여줄 게 있어서 쌤 일부 안 주고 있으니까 이해해줘. 공간이 협소하더라도 18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2x 4제곱 얘들 문제 좀 읽어줘. 10x의 세제곱 빼기 플러스 18x의 제곱 빼기 11x 더하기 3인데 얘를 fx로 나눴대. 몫이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래. 나머지가 마이너스 33x 빼기 9래. 그때 f1이 얼마냐 문제에서 물어봤어. 이렇게 되니? 여기까지 여러분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뭐 문제에서 어떻게 푸냐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거든.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문제 사실 너무 쉬워. 왜 쉬워? 이거 그냥 어떻게 풀면 되더라? 너희들 F1만 구하면 되죠, 맞지? 맞아요? 그러면 그냥 X에 얼마만 대입하면 되겠어요? 그냥 X에 얼마만 대입하면 돼? 1만 살짝 대입하면 되거든, 지금. 맞아요? X에 그냥 1만 대입하면 끝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어렵지 않아. 내 말은 문제를 바꿔보죠. 문제를 바꿔내서 뭘 걸어줄 수도 있어. 그냥 문제를 바꿔봐. 문제를 바꿔보라고. 문제에서 그냥 fx를 구하라고 줬어. 이렇게 fx를 구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풀겠냐 이거야 지금. 그럼 너희들 생각했을 때 두 가지가 있겠지. 쌤, 저 나머지 알아요. 그러면 몫추정 풀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 나머지 알잖아. 몫추정해도 되거든. 근데 얘 지금 몇 차야? 4차야. 그럼 너 2차거든? 2차씩 몫추정 하려고 해보자. 최고차의 횟수가 2야? 그럼 너 2x 제곱이야? 나머지 몰라? px 플러스 q라고 두고 이 pq를 찾아서 푸는 건 나쁘지 않은 생각인 거거든, 얘들아.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생각도 해보는 거야. 잘 봐. 이것도 하나의 풀이야. 이건 뭘로 푼 거야? 이거는 개수 비교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 지금 난 이걸로 풀고 있는 거, 몫추정해서 풀고 있는 거, 개수 비교해서. 근데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뭐? 그냥 저스 나눗셈. 저스 나눗셈 풀 수 있지. 어떻게 셈 풉니까? 식을 좀 조작해.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을 이만큼 여기다 넘겨줘요. 그럼 식이 fx 곱하기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 녀석이 2x의 4제곱 더하기 10x의 세제곱 플러스 18x의 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12가 되어지니까 이제 얘로 여기 모아주면 되겠다. 나눠줘도 나올 수는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 가겠니? 폭넓은 이해를 가지라고. 쌤, 저 몫이 좀 편해요. 하십시오. 쌤,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스 나눴으면 된다고요. 폭넓은 이해를 가져라. 제발 이제는 검사식 써서 인수분해 되는 것만 하지 말고 폭넓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굉장히 저스 나눗셈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 얘들아. 잘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제를 저스 나눗셈 예제를 지금 내가 많이 안 갖고 왔거든, 사실. 그런데 진짜 자주 나와. 제 부탁이야. 저스 나눗셈 할 줄 알아야 돼. 너무 검산식에서 막 어떻게든 추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스 나눗셈 잊지 마세요. A라는 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네. 뭐야? 1차식 나눴지. 1차식 나눴는데 몫을 언급을 해줬어.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고. 그럼 얘는 검사식 써야지.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라고 몫을 언급해줬고 플러스 2라고 줬거든. 이렇게. 됐어요? 나눗셈을 이용해서 뭘 준 거야? A라는 식 자체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얘 전개해볼게요. 여러분 곱성훈 씨 아시잖아. x의 세제곱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한 거니까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3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 뭐라고 줬냐면은 그 a라는 녀석을 뭘로 나눴대? x의 제곱 더하기 x로 나눴대. 몫이 qx고 나머지가 있는지 모르겠어. rx야. 그때의 q 옷값을 문제에서 물어봤거든. q 옷값을. 이러면 아이들이 또 이상한 생각한단 말이야. 선생님, 저 이거요. 쌤, 나머지 얘 2차네요. 얘를요, 쌤, ax 플러스 b라고 둔 다음에 이거 뭐도 돼? 인수분해가 되잖아, 지금. 맞지? 2차씩 나눴어. 인수분해 돼. 뭘로 돼? x 플러스 1. 0 되는 값 2개 구해가지고 이 나머지를 찾으려고 해, 아이들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오류 집어넣으려고 하거든? 이 짓거리 하지 말자고. 나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맞지? 맞아? 나머지 모르잖아. 난 뭐만 물어봤어. 그냥 나눠. 내 말은 x의 세제곱 플러스 3을 그냥 나누라고 얘들아. 이래서 뭐만 구해? 목만 구해. 이게 훨씬 빨라.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이게 나도 뭔 말인지 알아. 너 마음은 공감이 돼. 너무 뭔가 검산식 써서 푸는 게 식조적 그 검산식 쓰고 식조적해서 푸는 게 굉장히 익숙하거든. 그럴수록 본질과 멀어져.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맨날 검사식 쓰고 식조적하는 것만 연습하니까 아이들이 그게 전부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생각보다 저스트 나눗셈 시험에 많이 나와. 저스트 나눗셈 나오면 아이들이 은근 많이 틀려. 왜? 맨날 식으로 푸는 것만 익숙하니까 이것만. 저스트 나눗셈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저스트 나눗셈을 잊지 마셔야 돼. 왜냐면 선택하는 거야. 저스트 나눗셈? 식 조적해? 이거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야. 이거 식 조적해서 풀어도 구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더 빠를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뭔 말을 선택해서 잘 하시라고요. 알았지? 유리마? 유리마, 유리미가 그랬는데 채연이 언니랑 공부를 하면은 숙제를 잘할 수가 있대.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오늘. 둘이 같이 공부하니? 그래?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언니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면 괜찮다. 넌 별로야? 그래? 나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네. 야, 너 잘 봐봐. 네 뒤에서 공부하고 있을 수 있어, 유리미가. 나 그래서 둘이 같이 공부하는 줄 알았어. 언니 공부할 때 하면 막 할 수 있다 하거든데.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내 생각 전부야. 난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해. 내 머릿속은 이렇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다 예쁜 알고리즘이 돼 있어. 나만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도 가지세요. 그래야 문제 읽을 때 이거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를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알고리즘 필요한 알고리즘이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사이에 삐어났던 문제 하나 냈거든. 애들 몇 번 문제냐면은 지금 16번 문제 보려고. 16번 문제 잠깐 보자. 16번 문제 잠깐 보자. 네, 종결 좀 짓자. 지금 종결 좀 잠깐 짓자. 두 번째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혹시 기억나 얘들아? 다항식의 값 하는 거 좋겠다. 다항식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야. 그게 지금 문제에 나와진 16번 같은 문제인데 다항식의 값을 물어보는 거는 총 두 가지로 보면 돼 얘들아. 결국에는 첫 번째 뭐냐면은 차수 줄이기 아니면 나눗셈, 저스 나눗셈이야. 이 두 가지로 보는 게 맞거든. 차수 줄이기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식 조작해서 풀으라는 거야. 나눗셈을 풀겠다는 거는 검산식을 만들 거야. 지금 그게 몇 번 문제냐면은 16번이야. 16번이 다항식의 값이야. 지금 내가 이 프리터물을 만들 때 좀 난이도 있는 것만 넣어서 그런데 이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온다. 내가 지금 이거 한 개밖에 안 넣었거든. 이게 나는 너희들 다 맞을 거라 생각해서. 근데 또 아닐 수도 있잖아.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어려운 것만 넣다 보니까 얘가 많이 없는 거 개수가. 근데 이거 이렇게 수업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수업하면 애들 욕할 것 같은데 막. 너무 그런가? 괜찮지 해도 되지? 너희들 받아야 될 문제는 없지? 그럼 됐어. 왜냐면은 좀 이게 익숙치 못한 친구는 내 수업에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울까 봐. 괜찮죠? 온라인 이해할 수 있죠?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여러분 말고도 많이 보시거든요. 내가 봤을 때 너희들만은 안 볼 것 같긴 한데 또 누군가 볼 수도 있잖아. 아무튼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는 0이 되어주시면서 이게 0일 때 이거의 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지금 다항식의 값을 물어보는 형태라고 조금 모양을 만들어 놓자. 내 나름의 이름 붙인 거야. 그러면 이거 우리가 두 가지 다 해보았었거든? 혹시 기억나? 종교를 좀 짓자고. 너희들이 뭘로 풀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나는 사실 얘를 더 좋아해. 얘는 많이 안 해봤어 내가. 근데 풀면 풀수록 이게 좀 더 편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 둘 다 해보자. 첫 번째는 내가 차수 줄이기로 해볼게. 그럼 어떻게 차수 줄이지?
x의 제곱을 이항시켜서 x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만드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몇 차까지 줄여? 얘 최대 2차까지 줄이셔야 돼요. 차수 다운 시킬 거예요. 2차까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양변에 x제곱 곱하세요. x의 4제곱은 빼기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되어지겠고 이 녀석을 여기다가 뭐한다? 넣어주자라는 거 내 말에. 넣어보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제곱 빼기 3x의 세제곱 빼기 8x의 제곱 플러스 x 빼기 7 플러스 7인데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양변에 x를 곱하세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x여서 여기 위치에 얘를 대입하는 거야. 얘들아, 이 지금부터가 선생님 수업의 꽃이야. 나만이 하는 수업이거든. 아무도 이렇게 안 하거든, 얘들아. 나만의 관점으로 해주는 거니까 지금 잘 봐도. 이게 아마도 고난도 풀 때 진짜 돈 많이 될 거야. 4x의 제곱 빼기 4x 빼기 7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7이 되어지겠고요.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2차까지 줄였으니까 마무리 짓자. 이 녀석 마이너스 3 묶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7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x가 1인 걸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맞지? 맞아요? 그래서 이만큼 얼마야? 이만큼 1이야. 답이 그래서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는 게 차수 줄이기 문제야.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푸실 수 있나? 두 번째는 뭐야? 나눗셈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이 식을 얘로 나눌 거야. 이 식을 얘로 나눌 거야. 어떻게 한다? x의 4제곱 빼기 3x의 세제곱 빼기 8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7이고요. 이 녀석을 뭘로 나눈다 문제에서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로 나눈다고. 근데 한마디만 더 해보자 얘들아. 미안한데 학교 시험에서는 있잖아 얘들아. 너희들 연습 많이 돼 있는 걸 알아. 무슨 말이야? 인수분 해가지고 뭐 집어넣어서 푼다는 거 연습 많이 되는 거 이미 알아. 그걸 낼까 안 낼까? 안 내. 왜 내 그거를? 무슨 말이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이 연습되는 걸 다 알아. 내질 않아. 뭘 내? 교재에 없는 걸 내. 그 교재의 이면을 낸다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 전부 다 어느 문제집에도 없어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아니? 교재에 없는 걸 낼 거야. 우리 시중 문제집에 없는 걸 낸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시중 문제집에 없는 걸 풀기 위해서 지금 확장해가는 관점인 거고, 그러니까 계속 낯설고 어렵고 할 텐데 잘 봐봐.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양변에 x제곱 곱하세요.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 빼기 x의 제곱이다.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빼기 7x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7이 되겠고요. 여기다가 빼기 4로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4x의 제곱 빼기 4x 플러스 4가 되어지겠고, 빼기 4x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빼주시면 없어지겠고요. 빼시면은 3x의 제곱 되겠고 빼기 3x 되어지겠고, 여기도 빼기구나. 죄송합니다. 플러스 7 되겠죠. 마지막 여기다 빼기 3만 넣어주시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어지시면서 빼주시니까 없어지겠고 4만 남습니다. 이게 그 나머지가 되는데, 검산식을 세어보세요. 검산식 세어보시면은 샬라샬라 앞에 있겠죠. 그 녀석을 x의 제곱 더하기 x 빼기로 나눴더니 몫이 x의 제곱 빼기 4x 빼기 3이야. 나머지가 4야.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근데 원래 얘가 얼마였어? 0이었죠. 맞지?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지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 거야 결국엔. 그래서 답이 4가 되는 거라고요. 검산식을 세웠는데 너가 0이야? 사라져? 답이 4야. 그래서 이거는 차수 줄이기고 얘는 저스 나눗셈이야. 다항식 값의 문제가 이거 출제율 90% 이상 장담할 수 있어. 진짜 안 나오면 내 손 장지지냐고? 그러진 않을게. 장지지진 않아. 근데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뭘로 풀지를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항식의 값을 풀 때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나눗셈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세 번째 나눗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네네. 나누는 식에 대한 변화를 얘기할 거고요. 이게 오늘 하려는 제 수업의 포인트예요. 이게 별표를 좀 많이 쳐줄게 제가요. 이거는 출제율 거의 100%이라고 저는 생각하면 정답합니다.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하려는 것 중에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인데 나누는 식이 변화가 될 때의 이야기예요. 또는 여기 곁들여 볼까요? 살짝 곁들여 보면은 나누어지는 식도 변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결국엔 식의 변화다라는 거예요. 얘는 내가 식 조작해서 푸는 게 핵심 사항이 되어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우면서 얘기 좀 이어서 나갈게요. 개념은 아니야. 지금 이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지. 단지 그냥 우리가 분석해보고 있는 거 문제들. 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뭘지를 분석해보고 있는 중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잠깐만 좀 해볼게. 우리가 AX라는 식을 BX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에 이것을 검산식을 세워보면 라지 AX가 라지 BX 곱하기 라지 QX 플러스 라지 RX가 되어지는 건데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얘들아 기억나? 뭐가 가장 중요했지?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중요해 얘들아? BX의 차수가 반드시 RS의 뭐보다 커야 돼? 차수보다 커야 돼. 됐니? 그런데 바로 이 개념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식 조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식 조작을 하는 근본 이유예요. 내 말 잘 들어봐. 지금 이 BX의 차수가 더 커야 되는데 이 얘를 식을 변화시키거나 이것을 조금은 변화시키던가 아니면 얘를 나누는 식을 변화시키면 이 관계성이 뭉개져 버리게 돼요. 제 말은요. 이 차수의 변화가 뭉개진다고요. 그러니까 식을 재정립해 줄 필요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래서 식 조작을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됐죠?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BX의 차수랑 QX의 차수를 더하면 AX의 차수랑 같아져야 됐잖아. 이것 때문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것 때문에 뭐가 생기죠 얘들아? 목추정을 할 때 이걸 여러분들께서 활용을 하셨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항등식이다 이 말이야. 항등식 문제 풀 때 이걸 이용해서 푸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대한 이야기고 몫을 나누는 식을 변화시키던가 나누어지는 식을 변화시키면 식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차수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차수 때문에 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거의 대표적인 예제가 바로 1번 문제거든. 1번 문제부터 풀면서 쌤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이건 말로 해봤자 의미 없고 문제 보는 것이 더 좋아서 문제 바로 가볼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제 읽고 있어봐야 돼. 쓰고 있을게. 문제 잠깐 읽어보면은 잠깐 여기 봐볼래 얘들아?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었다고 하고 얘 문제에서 말은 언급은 안 해줬지만 얘는 사실 검산식이라고 봐도 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나누어지는 식인 라지 AX야. 이게 나누는 식인 라지 BX야. 이게 몫인 QX야. 얘가 나머지 RX야 라고 인식이 되는 것 같아. 심지어 현재 얘는 몇 차야? 2차야. 얘는 1차여서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지금. 맞니? 괜찮아? 근데 문제 읽어봐. 문제 읽어봤더니 뭘로 문제 읽어봐.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을 2x 플러스 3으로 나누는데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볼래? 2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밑줄 한번 쳐봐.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나누는 식의 변화가 생긴 거야. 드디어 나누는 식의 변화가 생겼어. 원래는 처음 오리지널은 이 AX라는 식을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다고. 그런데 문제에서 변화가 생긴 거야. 변화가 생기는 거는 AX를 뭘로 나눈 거야 이제는? 1차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변화가 생겼잖아. 앞에 뭐 영어 다 빼? 그래 알았어. 문제를 해석해보면 이런 거 아니야? 2차로 나눴던 거를 뭘로 나누고 싶다고? 1차로 다시 지금 나누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문제를 이해해보면 2차로 나눈다는 걸 1차로 나눈다는 거는 지금 뭐가 된 거야? 차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차수가 줄어든 게 뭐가 문제냐고. 잘 봐. 얘가 2차여서 나머지가 1차였는데 이젠 나누는 게 1차가 되면 이 나머지가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바뀐단 말이야. 얘가 2차로 나눌 땐 나머지가 1차였지만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유지가 되면 안 된다고. 나머지가 유지가 안 된다고 내 말이야. 됐어요? 차수가 변했어. 차수가 변했으니까 목도 바뀌고요. 나머지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제 말은요.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됐어? 차수의 변화가 생기면 나머지 변화가 생겨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문제가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을 뭘로 나누는데 문제에서 2x 플러스 3으로 이제 나누겠대. 얘로 나누겠다고 문제에서 말했어요. 1차식으로.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을 전부 다 다시금 얘로 나눠줘야 돼요. 이 식을 얘로 나누면 얘가 몫이야.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는 없거든. 얘가 몫이니까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되니? 알았어. 너희들 혹시 납득하기 어렵지? 네,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얘를 또 뭘로 나눠? 얘를 2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2x 플러스 3이 생기고 몫은 마이너스가 생기거든 얘들아. 왜 몫이 마이너스야? 얘 곱해야 마이너스 4x 빼기 6 생기지. 맞지? 곱하면 마이너스 4x 빼기 6 생기지. 근데 난 플러스 1 읽고 싶어.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7이 있으면 되겠지. 그래 플러스 1이 존재하겠죠. 상쇄시켜주니까. 됐어요? 그럼 다음에 얘네 둘로 다시 묶어주면 2x 플러스 3 괄호 치고 x의 제곱 빼기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주고 괄호 닫으신 다음에 플러스 7 써주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게 진짜 몫이야. 이만큼 진짜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됐어요? 됐니? 근데 선생님이 이 과정을 내가 생략하지. 보통 어떻게 생략해?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로 나눴어? 그럼 너 남아? 너 최고차항끼리만 나눈 걸 여기다 써? 그 다음에 내가 뭐해? 살짝쿵 전개해?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야? 빼기 플러스 1 읽고 싶어? 미안해. 마이너스 6이야? 플러스 1 읽고 싶어? 그럼 플러스 1 보상시켜줘. 이렇게 해서 끝냈겠지 나는. 그래서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되셨어요? 나누는 식이 변화돼? 또 나눠지는 식이 변화돼? 그러면 식을 조작해서 푸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차수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뭐가 돼? 얘 1차지. 여기 상수지. 이제 딱 좋잖아 지금.
이게 지금 1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목과 나머지를 바르게 구하신 거지.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나누는 식의 차수가 나머지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그렇다고요. 네,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양변을? 양변이라는 건 왼쪽도 나누겠다는 건가? 아, 물어보는 거야. 나 몰라서. 아, 그냥 EX 플러스로 나누면 안 되냐고? 아, 이 문제 그렇게 해도 되지. 왜냐면은 내가 나누려는 식을 내가 알지, 지금. 근데 문제 보면 알겠지만 2번, 3번, 4번, 5번 봐봐. 알아볼래, 나누는 식을. PX. 모르잖아. 그냥 이것 때문에 그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식 조작을 해야 돼. 맞아, 네 말대로 쌤이 알잖아. 그럼 나는 오케이. 근데 이제 뒤에 쭉 풀 거는 그냥 다음 식만 주고 무슨 식을 나눌 줄 안 줘. 그러니까 식 조작해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왜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그래요. 지금 너무 안 가요? 진짜 실망이다. 진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었어 지금요? 지금 이 좋은 걸 내가 지금 주고 있는데 말이야. 지금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보는 문제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안 됩니다. 얘를 x 플러스 1의 세제곱 나누는데 몫이 qx야. 나머지가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이라고 줬습니다. 지금요. 일단은 여기에서 불만족스러운 거는 이 a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 어차피 딱 하나밖에 모르니까 얘 0 되는 값 이용해서 풀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뭐 이용한다? 수치대입법 이용하겠다는 뜻이야. 내 말은 지금. 수치대입법 써먹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 아직 모르니까 얘를요. 됐어요? 저 계속합니다. 뭔가 되게 불안하다 느낌이. 하겠습니다. 그 문제만 때문에 뭐라고 줬냐면은 P-를 얼마라고 줬냐면요. 쭉 집어넣으니까 여기 2 A 플러스 1이고요. 이렇게 줬습니다. 됐나요?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 정리하세요. A 플러스 3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PX라는 식을 줬는데 걔를 X 플러스 1의 제곱을 나눴대. 몫은 Q'X야. 나머지가 X 플러스 B라고 줬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모르는 미지수 하나밖에 없네. 또 수치대법 이용해서 얘가 0 넣어. 다 써줄게. 너니까 P-1은 사라지시면서 -1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P-1이 서로 두 가지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둘이 같다고 놓으시라고 이렇게요. 그럼 -A 더하기 3이라는 것과 -1 플러스 B가 같으니까 따라서 이 항에서 A 플러스 B가 4라는 결과를 얻어내실 수가 있다고. 답이 그래서 합이 4예요. A, B는 가끔 못 구하지만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물어볼 친구가 있어. 선생님, 이 문제 뭔가 좀 그런데 맞아. 이 문제가 세팅이 아주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원래는 내 말 잘 들어. 원래는 A, B를 각각 구할 수도 있거든. 각각 구하는 것도 해보자. 물어볼 수 있잖아, 맞지? 이 문제 합을 물어봤지만 각각 구할 수도 있어. 렛츠고. 보세요. 제 말 잘 들어요. 처음엔 구조적으로 이해하자. 처음엔 PX를 뭘로 나눴어? 3차로 나눴지. 그랬다가 PX 이번엔 뭘로 나눴어? 2차로 나눴지. 맞아요? 나누는 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차수가 줄어들었어요. 맞아요? 차수가 줄어들었죠. 그럼 뭐에 문제가 생겨? 나머지와 나누는 식의 차수 대소 관계가 뒤바뀐다고요. 그래서 식을 조작해줘야 돼. 다시 합니다. PX라는 식이 있었어요. 이 식을요 다시 저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즉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겠다고 선언하시면서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1 QX가 돼요. 됐어요? 얘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면 최고차함의 개수의 비율만 남아요. 됐어요? 되니? 그 다음에 얘랑 살짝쿵 전개하세요. 오케이? 전개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 두 배의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생기죠. 맞죠? 근데 얘들아 원래 ax가 들어와야 하잖아. 상쇄시켜주세요. 그럼 뭐가 들어야 돼? 뒤에다가요? a 빼기 4x가 들어와요.
그러면 얘랑 상쇄되면서 AX만 남아요. 됐어요? 여기 상수 1 있었죠? 상수 2가 생겼어요. 빼기 1로 보상시켜주세요. 그러면 얘가 진짜 나머지인데요. 이 진짜 나머지가 바로 얘가 돼야 돼요. 얘가 x 플러스 b가 돼야 돼. 이렇게요. 됐어요? 그럼 a가 얼마야겠어요? 5여야 돼요. b가 얼마야 돼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풀기 원하는 문제였지만 이 문제는 세팅 자체가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거는 운이 좋게 세팅이 잘 된 거고 얘는 마이너스만 넣어서 운 좋게 푼 거고 원래 근본이 이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는. 이렇게 조직화해서 봐야 돼. 차수가 변했어? 식 조작해서 가셔야 된다. 식 조작하셔야 됩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px라는 게 있는데 그 px를 x 빼기 4분의 1로 나눴을 때에 몫을 qx라고 하겠고 나머지를 r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많이 봤지? 이건 교과서에도 있을 거야 얘들아? 이건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니까 무조건 맞아야지. 이건 지금 내가 안 해도 다 맞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하지만 그래도 설명할게. 손이 없다. 이게 되어질 텐데요. 문제 보니까 얘를 이제 뭘로 나오고 싶다 문제에서 이 px 이번에는 4x 빼기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줬어요. 얘들아, 얘도 지금 뭐가 돼 있어? 나누는 식이 변화가 됐어. 지금 어떻게 변화됐니? 4배 돼 있지 맞지 얘들아? 잠깐만. 근데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겠어요. 너희들 진짜 정리를 좀 해봐. 얘는 근본적으로 얘들아, 얘는 식 조작이긴 하지만 차수의 변화가 없어. 차수의 변화가 없다니까? 차수의 변화가 없으면 나머지가 바뀔 필요가 있냐 없냐? 없어. 나머지가 왜 바뀌어? 차수가 그대로인데. 아까 같은 문제들은 다 지금 뭐가 바뀌었어? 차수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바뀌겠지. 차수가 그대로야. 나머지가 왜 바뀌어? 나머지는 바뀔 일이 없다고. 그래서 뭐 하면 돼? 그냥 나머지는 그대로 오면 된다고. 왜? 이미 나누는 식과 나머지 차수 관계가 2배가 안 됐어. 나머지는 보존되는 거야. 단지 그러면은 얘랑 고비 일정해야 하잖아. 고비 일정해야 돼. 뭐가 일정해야 돼? 고비 일정해야 된다고. 너 4배 됐어? 그래야 4분의 1배 시켜야 답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됐어요? 이게 몫이고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근데 매번 이런 거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 학교 선생님 잘 알았어. 아 그래 너 이런 거 잘해? 그러니까 이제 4번 해보자. 4번이라고 봤죠. 문제를 바꾸는 거야. 4번 봐봐. fx인데 원래 검사식 안 쓰는 게 맞아. 1차식이잖아. 하지만 몫과 나머지 언급해줬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검사식 쓰고 있는 거야. 얘들아 모든 풀이에 모든 과정 가운데 의미가 부여돼야 되겠고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없는 풀이는 잘못된 풀이야. 검사식 왜 쓰는데요? 몫이 언급이 있잖아. 써주는 거야. 문제 보니까 xfx야. 오 마이 갓 쉣. 얘는 뭐가 됐어? 나누어지는 식이 변화가 됐어. 이유는 왜 그럴까? 나머지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해볼게요. 변화시키세요. x 빼기 3분의 2 qx 플러스 rx로 바뀌어진 거예요. 됐어요? 이제 이 식을 문제에서 뭘로 나눴는데 3x 빼기로 나누면 되지 맞지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얘를 뭘로 나눠? 3x 빼기로 나누겠다는 뜻인데 잘 봐. 따지고 보면 얘는 2차야. 얘는 몇 차야? 1차지. 차수가 어떻게 됐어 얘들아? 차수가 변화됐지. 그러면 나머지가 바뀌어야 돼. 왜? 나누어지는 식과 나머지 차수 관계가 지금 위배가 됐으니까. 그러면 렛츠고 하자. 다시 이 식으로 식을 나눈다는 관점인 거니까 얘를 2로 나누면 3분의 1이 필요해. 그래야 3x 빼기 3분의 1가 완성돼. 그리고 x랑 qx는 그냥 그대로 들어주시면 되어지겠죠. 이렇게요. 됐어요? 되니? 너 1차잖아.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이니까 너는 3분의 r을 쓰면 돼. 쌤 뭐 하시나? 왜 3분의 r이죠? 2랑 2는 곱하면 rx 빼기 3분의 2r이 된다고. 됐니? 그럼 rx 생기잖아요. 여기 맞아요? 왜 여기 컬 외쳤냐? rx인데. 죄송해요. rx죠. 이렇게. 죄송해요. rx 빼기 3분의 2r이 되니까 얘랑 똑같았죠. rx 맞죠? 근데 얘 있던 거 없던 거야? 없던 거지. 맞아요? 다 저기다가 더해서 뭐 해주셔야겠어요? 보상을 시키셔야 된다고 제 말이 이렇게요. 식 조작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몫이고요. 이게 나머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원하시는 답도 구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4번까지 받고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fx가 5번 문제는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푸세요. 니들이 풀어요. 니들이 하세요. 알았죠? 이건 여러분들 해서 오십시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은 fx라는 식이 있습니다. 문제 잠깐 볼게요. 6번 바로 가지 말자. 미안 얘들아. 7번 가자. 제가 지금 순서 뒤집어 섞어놨거든요. 일부러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px라는 식을 제가요 x-a로 나눴어요. 몫이 qx예요. 나머지가 r이에요. 너희들이 풀으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우리 노트 정리하기로 했지 맞지 얘들아? 이거 다시 정리하기로 했지 맞지? 정리할 때 멈춰놓고 지금 5번 풀면 돼 얘들 아니니? 멈춰놔 지금 5번 풀어. 됐죠? 네. 다 풀었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7번이요. 7번 문제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이렇게 써져 있네. 근데 문제 봤더니 xpx야. Oh my shit. 나누어지는 식이 x배가 됐네. 너 다 x배 해. x-a qx 더하기 rx야. 됐어요? 그걸 뭘로 넣었어? 문제에서 지금 x-a로 나눴대. 똑같은 문제인데 한 번 해주는 거야. 너 몇 차야? 너 2차야. 너 몇 차야? 1차야. 차수가 변화됐네? 그러면 나누어지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비교가 위배됐을 거니 다시금 나머지가 바뀌어지겠죠. 몫도 바뀌겠지만. 그럼 몫은 xqx 최고차는 개수비 맞추니까 플러스 r로 넣어주시고 둘이 살짝쿵 전개하셔서 rx 빼기 ra인데 얘가 없었던 거잖아. 그럼 플러스 ar로 보상시켜주면 되어지겠죠. 됐나요? 이게 몫이에요. 이게 나머지고요. 원하시는 답 구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줬냐면요. 다음과 같이 나와져 있습니다. 3차 다항식 px를 2x 플러스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언급해줬어요. 얘는 검사식 써야 돼요. 왜 씁니까? 1차식으로 나누긴 했지만 뭐가 언급돼 있어? 몫과 나머지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를 2qx 빼기로 나눴대요. 오마야? 얘를 뭐로 나눴어? 얘를 2qx 빼기 1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얼마냐 문제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저 하겠습니다. 얘들 문제 잠깐 보면 알겠지만 얘가 문제 3차 다항식이래. 얘 몇 차라고? 3차식이라 줬어요. 흔치 않은 조건이다. 3차식 준 거. 그럼 넌 몇 차가 돼야 돼 얘들아? 2차가 돼야 돼. 맞아요? 그럼 너도 몇 차야? 너도 여전히 2차야. 잠깐만. 문제를 맛을 좀 보자. 잠깐만 얘들아. 2, 3, 4, 5, 7 풀 때 다항식의 차수를 준 적이 없어. 봐봐. 느껴봐. 느껴. 생각을 해봐. 감상해봐. 2, 3, 4, 5, 7번 풀 때 절대로 다항식의 차수를 준 적이 없어. 근데 8번 문제 딱 보니 갑자기 다항식 차수 줬어. 이유가 뭐야? 몫의 차수를 알길 원하는 거야. 왜? 왜 알길 원해? 얘가 1차였는데 이제 몇 차가 된 거야? 2차가 됐으니까 차수가 변한 거라고. 차수가 바뀌었어? 나누어지는 식이 변화됐어? 그럼 나머지와 나누어지는 식의 차수의 대소관계가 위배가 됐을 거라고 하면서 식 조작하는 거야. Let's go. 자, 지금 갑니다. 잘 보세요. 얘들아, 너무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 쌤 무슨 말 하시는데요? 잘 봐.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 먼저 얘를 만드는 데 집중해. 2배가 돼 있지. 얘 2분의 1 빼주면 돼. 즉 무슨 말이야? 2분의 x 플러스 뭔 소리야. 죄송합니다. x 플러스 2분의 1을 넣어주세요. 먼저는요. 그럼 얘랑 먼저 계산을 좀 해볼 겁니다. 계산을 잠깐 살짝 전개해보세요. 그러면요 2x 플러스 1에 qx가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얘하고도 곱해지게 되잖아. 그럼 빼기 x 빼기 2분의 1 생겼죠. 맞죠? 맞아요? 얘들아 얘 있던 거야 없던 거야? 지금 여기 빼기 x 있어? 없지? 없었던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겠어? 없었던 거니까 뭐 해줘야겠어? 여러분들께서 여기다가 보산시켜 주셔서 x를요. 됐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있던 거 없던 거야? 없던 거야. 난 플러스 5만 있었어. 그러면 뭘로 보산시켜 주셔야 돼? 2분의 11로 보산시키셔야죠. 그래 얘랑 더해서 얘가 나오니까요. 식 조작하는 거야 이렇게. 차수가 늘었어. 그래도 식 조작할 수 있어요. 너가 몫이고요. 이만큼 뭐가 돼요? 나머지가 돼.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도록 하는 나머지와 몫의 합이야.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다? 2x 플러스 6이 답이 되어지는 거겠죠. 답이 그래서 5번이 되어집니다.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얘들아 얘도 거기 잠깐 밑줄 쳐볼까? 3차당식 fx. 얘도 괜히 준 게 아니겠지. 얘도 뭐라고 준 거야? 몫을 설정하라고 준 거야. 몫을 알으라고. 몫의 차수를 주고 싶었던 거야. 됐니? 감상할 줄 알아야 돼, 이 정도. 자, fx식을 뭐로 나눴어? 문제에서 x 빼기 2의 제곱으로 나눴어. 그거 밑쳐보자.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몫과 나머지가 서로 같아요. 그래? 잠깐만. 너 3차식이야. 너 1차여야 돼. 너도 1차여야 돼. 그러면 최고차의 수가 1인 걸 왜 줬겠어? 너 x 플러스 p라고 잡으라고 준 거야. 최고차의 수는 준 거야 지금. x 플러스 p로 잡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 p를 아마 더 주고 싶었나 봐. 왜? 문제에서 뭐 줬냐면은 f2가 3이래. f2가 3이라고 줬으니까 뭐야? 이걸 가지고 뭘 구해라? p를 지금 구해라 그런 뜻이겠지. 됐어요? 의미를 다 아셔야 돼. 하나하나. 괜히 주는 건 없어. 1을 넣습니다. f2라고 하는 것은 1을 넣으시면 사라지겠고요. 얘가 2 플러스 p가 되는데요. 걔 3이라고 줬으니까 결국엔 p의 값이 얼마가 되겠다? 1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만 내릴게요. fx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x-2의 제곱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1인 거 이렇게 되는 거겠죠. 됐어요? 자 이제 문제 보자. 문제에서 뭘로 나누고 싶대 이제 이 식으로 얘들아? x-2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싶대. 잘 봐요. 얘를 x-2의 세제곱으로 나누고 싶대. 그때 문제에서 몫과 나머지 물어봤지. 나머지 물어봤니? 나머지 물어봤네. 몫도 있겠고 나머지도 있겠지. 잘 봐봐요. 차수가 지금 얘들아 차수가 어떻게 되니? 차수가 변화됐어. 얘 2차였는데 3차로. 잠깐 져줄게. 2차였는데 몇 차로 바뀌었어? 3차로 바뀌었어. 차수가 커졌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봐야 돼. 선생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난 나름의 전략이 있겠지. 잘 보세요. 내가 하는 거 잘 들어 얘들아. 2차에서 3차로 차수가 커진 거죠. 얘는요. 몫을 조작해서 풉니다. 얘들아 뭐 한다고? 몫을 조작해서 푼다고. 이렇게 자 지금 타는 거 잘 봐요. 계산만 할까요? 풀이가 시작이. 이 몫이 있죠. 얘를요. 얘로 만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잘 봐요. 얘를 x-2 플러스 3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배법칙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식이 x 빼기 2의 세제곱 3배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니? 그러면은 이 3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1이 되는 거야. 왜 몫이 1이냐고? 생각보다 간단해. 얘 3차식이고 최고차항수 1이니까 3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1일 수밖에 없어. 왜? 개수가 같으니까 둘 다 1이니까.
됐어? 나머지는 누가 돼? 이 뒤에 있는 게 다 나머지야. 그래서 이만큼이 나머지. 그래서 문제에서 그 나머지 했다 문제에서 뭐 하래? 나머지를 구하래? 이거 전개만 하시면 나머지가 되겠죠. 됐나요? 차수가 커지는 건 이 몫을 조작하셔야 돼요. 얘로 최대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그냥 분배법칙에서 써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생각보다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것 이외에 식 조작은 이것보다 더 조잡하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가르쳐준 개념 밖을 벗어나진 않아. 무항이 바뀌더라도 개념은 바뀌잖아, 얘들아. 개념만 잘 습득해가길 바래.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상수가 아닌 두 다항식 fx, gx를요. fx를 gx로 나눴대요. fx를 뭐로 나누냐면은 gx로 나눴을 때에 몫이 qx고요. 나머지가 rx라고 줬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f랑 g는 차수가 커나갔다고 줬고요. 그 다음에 딱 보자마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할 건 뭐다? gx의 차수가 반드시 rx의 차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겠고, 두 번째는 g의 차수랑 q의 차수를 더하면 f의 차수랑 같다. 아마도 이 두 가지를 문제에서 이용해서 내고 싶었던 것 같아. 개법 볼게요. 개법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주냐면요, fx 빼기 rx로 나눠 떨어지냐고 문제에서 물어봤죠. 얘 이쪽에 이항시키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항시켜 볼래? 오른쪽에 있는 rx를 왼쪽으로 이항을 시키는 거야. fx 빼기 rx라고 하는 것은 gx, qx죠. 맞죠? 얘는 차수가 변화가 없어. 잘 들어. 차수 변화가 없어. 차수 변화가 없는데 똑같은 식으로 나눴다라는 거는 이 나눗셈에 대해서 위배되는 게 없어. 즉 얘는 무조건 참이야. 얘를 얘로 나누잖아. 나머지가 없다고. 차수 변화가 없으니까 특에 고민할 건 없어. 똑같이 나머지는 0이 될 거야. 식이 옳다고. 2번 볼게요. fx를 qx로 나눴대. 아 그래? fx를 뭐로 나눴다고? qx로 나눴대. qx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야.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줘. 지금 원래는 뭘로 나눴어 얘들아? 지금 내가 gx로 나눴지. gx로 나눴는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 qx로 바뀌었어. 나누는 식이 뭐가 됐어? 변화가 됐어. 그러면 차수가 뒤바뀔 가능성이 생기거든. 왜 그러냐면 잘 봐. 얘랑 차수가 얘가 더 크거나 같아. 차수가. 근데 그럼 이 q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얘보다는 차수가 작거나 같아야 되거든. 지금 무슨 말이면 변화가 생겼다고. 차수가.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rx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어. 얘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왜? 차수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차수의 변화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몫과 나머지가 바뀐단 말이야. 그럼 문제 읽어보면은 나머지가 rx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되니? 그래서 니은번이 틀리는 거라고. 됐어요? 차수의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가 바뀌어요. 아까 많이 해봤죠 저희요? 디귿번 봅니다. 디귿번 봤더니 이 fx 빼기 gx를 뭐로 나눴대? gx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네요. 잘 보겠습니다. 지금 얘는 무슨 관점이냐면 이 관점이야. 잘 봐야 돼. 관점 해석 잘해야 된다. 나누는 식이 바뀐 거야. 나누는 식의 나누어지는 식의 변화야. 맞지 얘들아? 그럼 내가 뭐 하랬어? 이거부터 만들으라고 했지. 만드는 거야. 자, 만듭니다. 먼저 2배부터 합니다. 2배 하면은 이 fx라고 하는 것은 이 gx, qx 더하기 이 라지 rx예요. 됐어요? 따라오고 있냐? 따라오고 있지? 이거 식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gx를 빼세요.
그러면 이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은 이 gx, qx 빼기 gx 두 배의 rx예요. 자, 이제 이 식을 뭘로 나누는데 문제에서 gx로 나누고 싶대. 그러면은 gx로 나누고 싶다는 건 다시금 gx를 묶겠다는 거고, 그럼 얘 묶어주시면 이 qx 나오겠고 묶으면 빼기 1만 남겠죠. 선생님 얘는 왜 변화 안 시키시나요? 잘 봐. 애초에 gx의 차수가 rx보다 크지. 맞아? 그러면은 얘가 변화될 리가 없지. 얘는 변화될 리가 없지. 애초에 얘가 더 식이 큰데.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식에서 얘보다 이미 gx 차수가 크는데 얘를 왜 나눠? 얘는 그냥 그대로 와야지. 나눌 건덕지가 없지. 차수가 이미 작은데 어떻게 나눠? 이해가 갔어요? 그냥 그대로 내려와야죠. 이게 목, 이게 나머지다. 그래서 디귿번은 참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들아?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게 나누어지는 식과 나누는 식과 나머지의 차수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쉬는 시간을 못 가지는 이유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좀 최대한 좀 빠르게 쌤이 하려고 하는 건데 뭐 정 안 되겠으면은 뭐 다 못 끝내겠죠. 못 끝낼 것 같긴 해 오늘요. 못 끝내요. 못 끝내도 괜찮아요. 뭐 못 끝내면 못 끝낸 대로 사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욕심 부리겠습니까? 이거라도 잘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12번은 좀 건너뛰고 11번은 쪼꾸미 때문에 마지막 풀이죠. 12번이 제일 어렵거든요.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13번 문제로 좀 갈게요. 13번 문제가 그나마 어렵거든요. 13번 문제 갈게요. 좀 이따가 풀게요. 11번은요. 13번 문제 봤더니 fx를 나눴대요. 얼마나 나눈지 좋네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어요. 몫은 몰라요. 나머지가 x 플러스 1이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에 지금 나누어지는 식의 변화가 생겼어요. x 플러스 1배 해준 다음에 3을 빼는 거니까 x 플러스 1배 해줍니다. x 플러스 1배 해주시면은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x 플러스 1,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qx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얼마를 빼려고 하냐 3을 빼라고 했어요. 3을 또 빼줍니다. 그럼 x 플러스 1 fx 빼기 3은 x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2 qx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식의 변화예요. 근데 문제 봤더니 문제에서 뭘로 나누라고 했냐면 지금 얘를요 x의 제곱 플러스 2로 나누라고 줬어요. 따지고 보면 현재 얘는 3차인데 얘는 현재 2차죠. 차수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목도 바뀌고 나머지도 바뀔 거예요. 그럼 한번 바꿔볼게요. 얘로 이제 식을 정리해보다 보니까 어떻게 식이 정리가 되어지냐면은 x 플러스 1 qx가 되어지겠고요. 얘 최고차한 개수가 x의 제곱이도 얘도 x의 제곱인 거니까 최고차한 개수 비율만큼만 더해주세요. 됐나요? 이걸 살짝 정리해보시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고요. 얘도 살짝 꼭 정리해보시면은 x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지금요.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2x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야 x의 제곱 더하기 2x 되고요. 플러스 2가 필요 없어요. 좀 빼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요? 원성복귀 시켜야 되니까요. 잠깐만. 여기 네, 맞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틀렸어요. 제가 틀렸었네, 제가. 멍청한 강요셉. 네, 이게 맞네요. 제가 푼 게 잘못됐었네요. 네.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이게 최종적인 나머지가 됩니다. 문제에서 여기다가 1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답 1번 나와주는 거겠죠. 됐나요? 13번 문제였습니다. 네.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까지 저희가 봐줬고요. 네.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 바로 갑시다, 이제. 여기까지 하면 나눗셈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었던 나눗셈은 다 한 거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봤더니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요. fx 플러스 gx라는 식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로 나눴어요. 그때 몫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2라고 줬어요. 당시 fx 빼기 2gx를 문제에 줬는데요. 그 문제에서 x 빼기 1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로 나누고 몫은 몰라요. q 프라임 x예요. 근데 나머지가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fx를 x 이거 다 검사식 쓸게. fx를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로 나눴을 때의 몫과 나머지에 대해서 언급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몫을 안 물어봤구나. 나머지만 지금 물어보면 나머지만요. 이 나머지가 얼마냐고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잠깐만. 이 문제가 왜 고난도라는 건지 잠깐 얘기 좀 할게. 그러니까 어려워서가 아니라 낯설어서 그래. 첫 번째로는 지금 위에 두 개 있는 건 전부 다 채워놔. F랑 G랑 섞여 있지. 맞지, 시온아? F랑 G랑 섞여 있는데 갑자기 F만 떡하니 물어보고 있잖아. 맞지, 시온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시온아? GX가 필요해, 안 필요해? 너한테 지금.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나는 GX가 안 필요해, 잘 맞지?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야, 얘들아. GX 날려버려. 무슨 말이야? 위에 때 몇 배? 위에 지금 2배. 그 다음에 더해. 그럼 GX 어떻게 되겠어? 날라가지게 돼. 이해 갔니? 이해 갔어요? 이 정도의 식조작 할 수 있으셔야 돼요. 2배에서 날리십시오. 식 조작하는 거 내 말에. 이거 위에 거 2배 하세요. 위에 거 2배 해보시면 얼마가 되어지냐면 2fx. 얘들아, 식 조작은 우리 중간고사의 꽃이야. 식 조작 없으면 시체. 우리는 이제부터 식 조작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성적이 갈릴 거기 때문에 능숙하게 하시라고요. 저 지금 진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좋은 문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뭐 한다고요? 더하시라고요. 그럼 문제가 3fx가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사라져서 이제는 fx에 대한 식만 남았어요. 그럼 둘이 더할 건데 혹시 그래 알았어. 내가 잠깐 미안해. 내가 너희들 좀 너무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과대평가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순수하게 볼게요. 자, 여러분들 너무 믿어요. 왠지 잘할 거라고 믿고 있어서 순간 또 제가 실수할 뻔했어요. 둘이 더합니다.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예요. 자, 이제 됐죠? 여기까지요? 문제 읽어보자. 문제는 얘를 이제 3으로 나눠야 돼? 3 나눠야 되긴 하거든? 조금 이따 나눠도 되긴 해. 조금 이따 나눌게. 조금 이따가. 지금 해? 지금 할게. 또 쓰기 싫은데? 좀 이따 나누자. 이 fx 문제에서 뭘로 나누지, 얘들아? x제곱 빼기 3x 플러스 나눈다고 하지, 맞지? 지금 무슨 말이야? 이 식으로 다시 나누고 싶다는 거니까 이걸 전부 다 뭘로 묶어? 얘를 묶고 싶다는 거지. 됐어요? 묶으러 갑니다. 지금부터 시작.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로 묶어볼게요. 한번 지금부터요. 시작. 얘를 나누니까 나눠 떨어지죠? 얘가 몫이죠. 얘를 나누는 거야. 나눠 떨어지죠? 2배의 qx. 됐죠? 얘를 나누면은 최고창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최고창만 들어주시면 되겠고, 또 뭐 해주셔야겠어? 살짝 쿵 전개하셔야겠죠.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인데 너가 있어. 플러스 9x 너가 있어. 그럼 넌 마이너스 12가 되어지겠지.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3분의 1배 애들이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 물어보는 게 지금 뭐야? 나머지만 물어봤지. 그럼 3분의 1배 해주자, 얘들아. fx 3분의 1배 해주면은 3분의 1 들어오겠고, fx가 x의 제곱 빼기 3x 플러스 7 했다가 여기다 3분의 1배 해준 다음에 쭉 다 쓰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3분의 1배 돼가지고 나머지가 3x 빼기 4로 바뀌어. 이렇게, 얘들아. 맞지? 이게 최종적인 나머지야. 이게 진짜 나머지. 여기 네, 이거만 구하면 답이야? 그러네. 답이 3x 맞아. 이게 답. 네. 내 말 무슨 말이? 이게 잘 봐. 이게 머뭇거리면 안 돼. 우리 고등수학 내신 볼 때 머뭇거리는 순간 안 돼. 내 말은 기계적인 것처럼 빨라야 돼, 계산도. 그리고 사고력도 받쳐줘야 돼. 사고력 받쳐주는 게 뭐야? 처음 보는 문제도 풀어내야 돼. 근데 아는 것도 멈춰서면 안 돼.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야.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어려운 걸 맞추라고 하고 싶진 않아. 단지 기본적인 건 틀리지 말고 배웠던 건 맞아와. 그것만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은 나올 거야. 80점대까지는 나와요. 70점 후반까지는 나옵니다. 왜? 킬러를 다 깔 수는 없어. 뭔 말인지 아니? 다 킬러일 수는 없어. 킬러가 많아봤자 5문제야, 4문제나. 그럼 70점대는 나온다고. 알았어요? 사실 12번이랑 지금 14번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나머지 정리, 그러니까 뒷부분 할 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거는 언급하지 않고 12, 14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할 거니까 기억하세요. 아셨죠? 12, 14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저도 체크해 놓을게요. 저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 12, 14는 하는 걸로 하겠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눗셈은 다 끝났어요. 이제요. 나눗셈 하고 싶었던 얘기는 다 했고요. 네 번째 토픽 가겠습니다. 네, 이제 나눗셈은 다 했어요. 두 번째 토픽이에요. 이제 토픽 1이 끝나고 토픽 2합니다. 토픽 1은 다항식 연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맨 처음 봐야 될 거는 곱셈 공식도 보고 여러 가지 더 봐야겠죠. 맞죠? 먼저는 첫 번째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공식에 대한 이야기. 곱셈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식을 지금까지 모르면 이건 재수하셔야 돼요. 죄송하고요. 공식을 모르시면 입시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알 거라 믿고 바로 갈 겁니다. 20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시면은 그래도 한 가지만 쓰고 갈까? 한 가지 쓰고 갈까? 너희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것만 써줄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아니겠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2배의 xy, yz, x의 z라는 이 식이 가장 흔하게 많이 나오는 식이 되어지고요. 또 가장 많이 나오시는 게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xz라고 하는 것이 2분의 1배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빼기 z의 제곱 z 빼기 x의 제곱이 가장 대두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이항시키면 원전 제곱식 공식도 아시죠? 맞죠? 네. 그냥 또 많이 나오는 게 x의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 빼기 3xyz라고 하는 것이 얘는 x 더하기 y 더하기 z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xz 되겠고요. 이 세 가지가 섞여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낼 거면 이걸 내겠죠. 그 다음에 또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꾸죠? 식을요? 얘 때문에 식이 바뀌는데 이렇게 써가지고 2분의 1배에 x 플러스 y 플러스 z 해주시고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빼기 z의 제곱 z 빼기 x의 제곱을 되어주시면서 이 공식이 가장 흔하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러분께서 뭐 다 아시니까 한 가지만 좀 추가시키죠. 만약에 이제 얘가 조금 많이 대두됐는데 얘가 어떻게 대두되냐면 만약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xy, yz, xz랑 같다고 주는 거 있죠. 이런 경우. 이 경우가 좀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 경우를 한다면 애들 이게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맞지? 얘가 0이라는 거니까 얘는 동치야. 애들 이걸 뭐라고? 동치. 같다는 의미야. 동치가 바로 뭐냐면 x랑 y랑 z랑 같다는 뜻이야. 얘가 0이 되고 싶으면 다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x, y, z 같다는 거야. 얘랑 같은 의미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포장해서 얘를 제시해 주려고 하겠죠. 됐나요? 이런 것도 많이 보시겠고요. 또 하나 또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또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z의 세제곱이 3배의 xyz랑 같다고 이것도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얘를 갖고 온 거겠지. 얘를 이렇게 응용한 거겠지. 이렇게. 둘이 같다는 거는 이게 0이라는 사실인 거니까 이 전체가 0이 된다는 거거든, 얘들아. 그럼 얘의 의미는 얘의 의미는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0이던가 또는 x랑 y랑 z랑 같던가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토픽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저희가 지금 풀어놓은 문제 전부 다 이거예요.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문제 보면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은 가조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x 더하기 2y 빼기 z가 10이라고 줬고요. 나조건에 뭐라고 줬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2xy 빼기 2yz 빼기 xz라고 줬어요. 이제 사실 이렇게 내면은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아이들은 이거를 설마 얘들아 이거 여기다 대입하려는 건 아니겠지? 그러지 마. 쌤 이거 왜 틀리냐고요?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틀린 이유는 눈썰미가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너 눈썰미 있니? 있지? 이렇게 네, 눈이 매섭게 생겼네. 눈썰미가 있네. 네, 하겠습니다. 봐봐요. 결국에 이렇게 풀겠다는 거야. 얘들아 이 x를 라지 x로 봐봐. 잠깐만 쌤 너 눈 좀 뜨게 해줄게. 이 y가 라지 y야. 마이너스 z를 라지 z로 봐. 됐어? 눈썹 있는 친구들 잘 보세요. 그러면 가조건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라지 x 더하기 라지 y 더하기 라지 z가 12다라고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나조건 보면은 뭐가 어떻게 나와 얘들아? 얘가 바뀌어. 얘 라지 x의 제곱이야. 너 라지 y의 제곱이야. 너 라지 z의 제곱이야. 얘 제곱하면 x제곱, 제곱하면 4y제곱, 제곱하면 z제곱. 맞아? 이거는 둘이 곱하면 돼. 라지 xy야. 이거 둘이 곱하면 돼. 플러스 라지 yz야. 너 둘이 곱하면 돼. 이거 플러스 라지 xz야. 되니? 그러면 얘가 바로 뭐야? 이거잖아.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뭘 의미하고 있는 거야? 라지 x랑 라지 y랑 라지 z 같다고 준 거라고. 됐어요? 되니? 괜찮아? 시원해 괜찮아? 못 따라하냐? 따라왔어? 이해 가? 계속한다? 그럼 따라서 얘들아 결국에 이거 아니야? 다 같대. 같은 수 3개 더해서 10이라는 건 다 얼마라는 거야? 다 4라는 거지 뭐. 그러면 x가 4야. y는 2야. z는 마이너스 4야. 라고 해주시면은 x와 z 값 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근데 갑자기 내가 떠올라서 그런데 얘들아 나 그냥 떠오르는 우리 문제집에는 없거든. 내가 안 넣어놨어. 설마 혹시 모를까고 안 넣어놨는데 너희들이 믿으면 내가 안 되잖아. 맞지? 믿지 말라고 누가 말하고 있으니까 안 믿을게. 안 믿을 테니까 잠깐 여기 봐볼래? 안 믿으니까 여기 3마디만 하자. 자 그럼 참고해봐. 참고. 잘 적어놔 있다가 x-y가 2고 y 빼기 z가 y 빼기 z가 3이라고 줬을 때 문제에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빼기 xy 빼기 yz 빼기 x2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 얘들아. 이런 경우 있거든. 이런 경우. 그럼 이거는 지금 뭘 이용해서 풀라는 거냐면은 이 공식 지금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x 빼기 y 있어서 좋고 y 빼기 z 있어서 좋은데 얘를 안 주는 경우 있잖아. 맞지? 이 경우에 두 개 애들 뭐 해줘야지 너희들 보통? 연립해서 푸는 거지. 더해서 구할 수 있는 거 알지? 이 감각을 기르라고. 혹시 까먹었을까 봐.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이 합이 나왔어 얘들아. 혹시 이것도 기억나? x 플러스 y의 z y 플러스 zx z 플러스 y의 z 플러스 xy 이런 거 있다고 치면은 이거 다 전개할 거야? 아니잖아. 기억나? 합이 있으면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지? 얘를 12 빼기 z로 고칠 수 있잖아. 이런 거 기억나? 얘를 뭘로 고칠 수 있지? 12 빼기 x 고칠 수 있었지. 맞지? 이런 감각들 놓치지 말라. 까먹었을까 하는 거 알았니? 우리 문제집은 없어. 왜? 쉬워서 안 넣어놨어. 혹시 모를까 봐 해서 안 넣어놨는데 불안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했다. 미안하다. 갈게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자기 21번이 좀 훌쩍훌쩍 넘어가죠? 끝날 수 있을 것 같네 지금. 하하하. 역시 강묘쌤. 네, 토픽 두 번째 하고 있는 중이었고요. 다음 시기에 연산하고 있었습니다. 할게요.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드디어 먹을 때가 됐구만. 한 타임당 이렇게 하나씩 먹는 거구나. 그렇구나. 네, 볼게요. 21번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문제집이 널렸고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안 나올 텐데 그래도 한번 보자. 이거 응용해서 낼 수 있으니까. x, y, z인데 문제에서 그 밑줄을 쳐볼까? 적어도 하나는 3. 적어도 하나는 3 밑줄. 적어도 하나는 3 밑줄. 적어도 하나는 3 밑줄. 됐어 얘들아? 미쳤어? 이렇게 하자. 얘들아 말 그대로 적어도 하나는 3이지 맞지 얘들아? 이게 지금 참인 거잖아. 중 하나는 3인데 이게 지금 참인 거잖아. 잘 봐 얘들아. 이게 참인 거니까 그냥 얘들아 셋 중에 하나를 3이라고 둬. 뭐라고? 셋 중에 하나를 3이라고 두라고. 따라서 가정해 그냥 x를 뭘로 둬? 3이라고 둬. 이래도 무조건 참이 돼야 돼. 적어도 하나는 3이니까 x가 3인 걸 만족해야 된다. 됐어? 적어도 하나는 3이기 때문에 x랑 y 잘 봐. x, y, z가 지금 정해져 있는 거 안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럼 위치 바꾸면 되지 이렇게. 위치 바꾸면 되지. 뭔 말인지 알아? 엄마는 적어도 하나는 3이기 때문에 다 만족을 해야 돼 무조건. x 3을 넣습니다. 시작. 3배에 3 더하기 y 플러스 2z라고 하는 것이 3y 2yz 플러스 6z가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는 9 플러스 3y 플러스 6z라고 하는 것이 3y 2yz 플러스 6z가 되어지시면서 여기 3y 3y 사라지겠고 6z 사라지시면서 따라서 yz가 얼마인가 했을 때 문제에서 2분의 9라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으세요.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얘들아 뭐야? 구하라는 게 지금 뭐야? 10 xyz 물어봤지 맞지? 맞아? x가 얼마야? 3이지. yz가 얼마야? 2분의 9지. 답 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레파토리 문제였어요. 너희 집에 가서 해봐. EZ가 3이라 놓고 풀어봐. 답 똑같이 나와요. 알았어요? 똑같이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21번 문제까지 봤고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사실 별거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내봤어. 사실 얘도 그 여기 있을 문제가 아니라 뒤에 항등식에 있어야 되긴 하거든. 이것도 뒤에 항등식에서 하자 얘들아.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항등식에서 볼게요. 22번도 항등식에서 볼게요. 제가 그냥 미리 넣어봤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3번 문제 가겠습니다. 이 3번 문제부터는 두 번째 이야기 나오는데요. 바로 도형이에요. 토픽 2에서의 뭐 나옵니다. 도형이 나와요. 도형이요. 도형 문제도 마찬가지로 곱셈공식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잘 봐주셔야겠죠. 이 3번 문제부터 가볼게요. 뭐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3번 문제 봤을 때 뭐라고 나와주냐면 이렇게 다시 할게요. 보시면은 OC, CD, DA, AB, BO.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더해주면 뭐가 되겠다? 둘레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근데 문제는 얘들아 이거를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개 더 할게. 둘이 더해보시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냐면요. 4x 플러스 2y 플러스 8이 되는 거겠지. 맞죠? 그럼 얘를요. 나누기 1을 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가로 더하기 세로가 나와요. 나누기 2 해주시면은 2x 플러스 y 플러스 8이 가로 더하기 세로예요.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쌤 뭐 하시려고 하시나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는 거요. 선생님이요. 이만큼의 길이 선생님이요. 그냥 제가 만약에 뭐 P라고 잡을게요. 이만큼 길이 쌤 Q라고 잡을게요. 알았어요? 왜 안 물어봐? 쌤 이 전체를 왜 P라고 안 잡으시나요?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이 전체를 P라고 잡으시면은요. 이 식을 표현하는데 문제가 좀 생겨요. 반절식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설명 지금 잘 봐요. 합니다. 얘 자체가요. P 더하기 Q예요. P 더하기 Q가 문제가 좋냐면 얘 더하기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3이라고 준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해서 얘니까 결국에는 p는 2번 더하고 q를 한 번 더해주시면 잠깐만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 무슨 말이냐 얘들아. 지금 이게 뭐야? 가로를 세로 더한 게 2p 더하기 q잖아. 맞지 얘들아? 맞아? 얘는 p 더하기 q잖아. 둘이 뭐 해주면 되더라? 빼줘. 그럼 바로 p가 나오잖아. 둘 빼주라고. 따라서 p가 바로 나오죠. 즉 5씩이래 바로 나옵니다. 빼주시면 둘이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요. x 플러스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이 길이가 얼마다? x 플러스 5예요. 됐나요? p랑 q랑 더해서 얘가 돼야 되니까 얘는요. y 빼기 2라고 적어주시면 되어질 것 같아요. 됐나요? 그럼 결정됐네요.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로 길이 얼마가 돼요? p의 2배니까 2x 플러스 12 가로 길이 되겠고요. 세기는 y 빼기 2예요. 이 두 가지 뭐 해주시면 되겠어요? 곱해주시면 뭘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께 전개 써주시면은 답이 되어지겠습니다. 전개가 안 돼 있네요. 지금 식으로 나와져 있네요. 더 편하죠. 이 서버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봤더니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빼기 c가 이 a, b다로 나와져 있는데 사실 얘들아 이 삼각형 결정 있잖아. 삼각형 결정이라고 적어놓을게. 삼각형 결정 문제는 얘들아 진짜 무조건 나올 텐데 얘가 인수분해에서 나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올 텐데 이 둘 중에 하나 나올 텐데 어디서 나올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삼각형 결정이요. 일단 이거 다 전개하는 건 맞는데 a 플러스 b를 한 덩어리라고 전개하면 합쳐공식이 돼요. a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이 2ab가 되어지면서 a의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 빼기 c제곱이 2ab가 되어지겠고요. 얘가 사라지죠. 결국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라는 식이 결정이 되어지겠고 이거 딱 봐도 그냥 누가 봐도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죠? 피타고라스니까요. 쓸 때 얘들아 그냥 직각삼각형 쓰면 안 돼. 서술형 문제 풀 때도 빗변이 뭐인? 이렇게 써야 돼.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다 풀네임을 적어주셔야 돼요. 이래야 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이 나와주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같은 경우는 도형은 아니고 맨 처음에 봤던 그 다항식의 연산 컨셉이야.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놔야 돼요. 25번 문제 보니까요. 합이 3이래요. A랑 B랑 C랑 더하면 3이라고 줬고요. 문제에서 2A에다가 B를 더한 게 3AB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2B에다가 C를 더한 게 3BC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2C 더하기 A에다가 3A를 한 게 같다고 줬고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렇게 겉보기에는 겁을 줘요. 여러분들 입장에. 근데 겁먹지 마시고 일단 이 세 가지 모두 다 더할 거예요. 더하면은 2A, A 있죠. 3A예요. B, 2B 있죠. 3B예요. C, 2C 있죠. 3C예요. 그게 3배의 AB, 3배 BC, 3배 CA랑 같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다행히도 합을 줬어요. 얘가 3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고요. 얘들 3배의 AB, BC, CA라는 건데 어머나 세상에 없어지면서 이 두 가지가 어떻다는 거야 얘들아?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얘의 뜻이 뭐라고 내가? A랑 B랑 C랑 같다는 의미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됐죠? 따라서 A랑 B랑 C랑 같은데 합이 3이야? 모두 다 얼마일 수밖에 없겠다? 1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됐나요? 다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답이 3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죠. 됐나요? 네, 이렇게 해주는 게 25번 문제였습니다.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게요. 26번 문제 보시면은 얘는 수의 계산인데 사실 수의 계산 같은 경우에 요즘 잘 안 나오는 추세긴 하거든. 수의 계산도 나올 수 있는 곳이 두 가지잖아.
바로 어디냐면은 다항식 연수도 나올 수 있겠고 아니면 인수분해에서 낼 수도 있겠죠. 얘도 둘 중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기에는 좋으나 생각보다 잘 안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26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항식 연산 중에서도 꽤나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걸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여러분들 괴롭히고 싶어가지고요. 재밌겠네요. 일단은 얘들아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선생님 치환, 네 치환 좋습니다. 치환 좋은데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잠깐만 해봐요. 좀만 힘내자 채원아. 좀만 힘내자 채원아. 채원아 좀만 힘내자. 좀만 힘내자 채원아. 좀만 힘내자 채원아. 좀만 힘내자 채원아. 세제곱이 3개 있는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제가 지워서 지금 그런데 세제곱이 3개 있는 곱셈 공식이 있습니다. 단 거기는 빼기 3xy가 필요하겠죠. 여기 지금 빼기 3xy가 없기 때문에 얘는 지금 그렇게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할까 봤더니요. 잘 봐봐요. 얘랑 더해봐요. 100분의 50분이 얼마죠? 100이죠. 나누기 2하면요? 얘죠. 맞아요? 아 얘는 이거 이용하면 되겠다. 그러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 빼기 3배에 ab, a 플러스 b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는 이 식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저 합니다. 50분의 63 더하기 50분의 37을 세제곱해 주시고 빼기 3배에 50분의 63 곱하기 50분의 37 곱하기 50분의 63 더하기 50분의 37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계산하면 2예요. 넌 2의 세제곱이고요. 얘는 그냥 계산하지 말고 빼기 3 곱하기 분모가 2500이 되겠고요. 분자가요. 63 곱하기 37이에요. 됐어요? 됐어요? 네. 그 다음 곱하기 둘이 더하면 얼마죠? 2죠. 됐어요? 됐어? 얘가 이만큼이야. 뒤에 2의 세제곱 빼줘야 되겠고 원래 분모에 있었던 마이너스 2500분의 21도 그대로 들어가야 돼요. 자, 합니다. 계산이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사라져요. 분모에 있던 이거 두 개 같이 사라져요. 됐어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어요. 21 약분돼서 여기 3이 돼요.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만 제가 이따 쓸게. 남아있는 거 3 곱하기 계산 1번 안 할 거야? 3 곱하기 37 곱하기 2가 되겠죠. 문제에서 보자. 이 A, B 둘 다 뭐야? 두 자리 자연수야. 맞아? A, B 둘 다 모두 다 두 자리 자연수잖아. 딱 봐도 두 자리 자연수 세팅이 얘랑 곱해야 18 곱하기 37이 완성이 돼요. 이거 말고는 두 자리 자연수 안 돼, 얘들아. 됐어요? 이걸 말고는 모두 다 두 자리 자연수가 안 된다고. 왜? 37이 소수니까 그대로 둬야지.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8호가 37 문제에서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26번까지 봤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도형 문제밖에 안 남았고요. 도형 문제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저랑요. 가장 많이 틀리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요. 수업이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27번은 여러분께 내드릴 테니까 27번 니들이 푸세요. 지금요. 자, 잠깐 멈추고 27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풀었나요? 뭐 풀었으면은 선생님이 와서 물어보시면 돼요. 선생님 설명해 줄 거니까 전 28번 가겠습니다. 28번 먼저 보자, 얘들아. 얘들아, 풀어오면 돼, 얘들아. 지금 나 두 문제 지금 풀어라고 했어, 지금까지. 알았지? 두 문제 썼어. 어차피 노트 정리해보시면 두 문제 푸는 건 괜찮잖아? 힘들지? 미안해. 선생님도 사실 널널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널널하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래서 좀 빠르게 하고 있어요. 쌤이 머릿속에 있는 걸 지금 다 전달하려면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PQOR의 넓이가 26이래요. 좋아요. 얘들아, 저기는 지금 주어진 게 이 직사각형 넓이가 26이라고 준 거고요. 근데 반지름 길이가 11이에요. 이 길이만큼 길이가 11이라고 줬습니다. 그럴 때에 AQ 더하기 RB의 값이 얼마냐 문제에서 물어봤네요. 잘 가겠습니다. 일단 얘들아, 이 넓이를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안다는 건 이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미지수로 잡는 거는 올바른 행동인 것 같아. 맞죠? 됐어요? 첫 번째 조건 보니까 넓이를 줬어요. 첫 번째 넓이 줬다는 거는 곱을 준 거니까 x, y가 얼마가 되겠다? 26이 되겠다라고 말한 거야. 됐어요? 되니? 그 다음에 얘들아, 너희들 많이 놓치는 게 뭔 줄 알아? 이 다음에 식을 못 세워. 난 너무 답답한 게 잘 봐.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대각선 길이 어때? 같지? 맞지? 잘 봐 얘들아. 우리가 항상 위의 점과 원의 중심 연결시켜야 돼. 이게 12지. 이것도 얼마야? 12야. 이 길이가 얼마야? 12야. 이게 12야. 너희들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야. 놓친다고 많이. 피타고라스 쓰는 거야.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얼마야? 144가 되는 거야. 이걸 많이 놓친다고. 놓치지 마라. 원 나왔어. 직사각형 했어. 대각선. 잘 나온다. 이 두 개 가지고 뭘 구하면 되겠어? 내가 x 플러스 y를 구할 수가 있죠. 왜 쌤 이거 왜 구해야 되는데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AQ랑요 RB의 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AQ가 12 빼기 y고요 RB가 12 빼기 x이기 때문에 24에서 x 플러스 y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합을 지금 알아야 돼. 지금요. 됐어요? 합은 구할 수 있죠. 공식 아시니까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이 xy가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니까 각각 알맞게 넣으셔서 원하시는 값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길이니까 양수껏 써주시면 돼요. 더 이상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29번 문제 가겠습니다. 29번의 존재의 이유는 까먹었을까봐 내가 넣어놓은 거거든. 우리 직가삼각형에서 수설바 내려주잖아 얘들아. 이렇게 직가삼각형에서 수설바 내려주시면은 어떤 하나의 성질이 좀 나오게 돼요. 어떤 성질이 나오게 되냐면요. 혹시 기억나요? 다 외우고 있어요? 이 길이의 제곱은 요거 다 설명하자 그래. 이게 x라고 할게 각을요. 이걸 동그라미라고 하잖아요. x랑 동그라미 더하면 90도이기 때문에 이게 x고 이게 동그라미가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시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닮았고요. 이 큰 삼각형, 총 3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다 닮았다고요. 그래서 공식이 탄생하게 되잖아요. 뭔지 기억나요? 이 길이의 제곱이 이걸 다 써줄까요? 까먹었을 수도 있죠. 네 맞아. 까먹을 수 있죠. 그거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죠. 이젠 까먹지 마요. 더 적어줄게요. 첫 번째 공식이 a의 제곱은 c 곱하기 x x 곱하기 c라고 쓸게요. x 곱하기 c고요. 두 번째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y 곱하기 c고요. 세 번째 h의 제곱이라는 것은 x 곱하기 y라는 공식이 있어요. 맞으면 네 번째는 닮음은 아니고요. 넓이인데 a 곱하기 b가 c 곱하기 h랑 같다는 공식이 있어서 이 네 가지 공식 아셔야 되겠죠. 지금 그거 알면은 이 문제는 거의 다 끝난 거거든요. 쌤 왜 그러시나요? 문제 잠깐 봐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문제 여기다 적을게요. 수설바 내려줬더니 이만큼이 x 플러스 1이고 이만큼 1이고 이만큼 문제에서 x라고 줬어. 그러면은 직가상항 수설바 내렸어? 공식. 앞에 거의 제곱은 이 둘이 곱한 거랑 같다고요. 됐어요? 이 공식이 탄생이 되어지겠죠. 그럼 문제에서 준 게 결국엔 이거죠. x의 제곱 빼기 x 빼기 1은 0이고 문제에서 준 거는 뭘 물어본 거냐면 지금은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세제곱분의 1이 얼마냐 문제에서 물어봤죠. 나 이거 진짜 많이 말한 것 같은데 맞지? 분모 x가 있어. 원래 없었잖아. 맞지? 얘 다 뭘로 나눠져? x로 나눠주는 거. 됐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식이 x 빼기 x분의 1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어지겠죠. 선생님 근데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이거를 구하려면요. 이걸 구하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 합을 알아야 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배 x 플러스 x분의 1이거든.
난 지금 뭐가 필요해? 합이 지금 필요해. 아는 게 차밖에 없지. 차를 가지고 합을 구하는 공식은 완전 제곱식밖에 없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공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x 빼기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더해주시면 x 플러스 x분의 1, 4를 더해야죠. 이게 제곱이 된다는 거 아시니까 이렇게. 얘가 1이야? 그럼 너는 5가 돼요. 하지만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 써줘야 돼서 얘가 루트 5가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여기 알맞게 루트 1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와줄 겁니다. 30번까지만 할 테니까 31번이랑 32번만 여러분들께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풀게 총 4문제야. 알았지? 4문제는 풀어서 와줘. 알았죠? 4문제 정도는 괜찮잖아? 그러면 4문제도 못하는 건 아니지. 4문제는 괜찮지? 네. 이건 니들이 하세요. 30번 문제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일단 문제 보니까 AB가 자연수가 밑줄볼까? AB가 자연수 밑줄. AB 자연수예요. 두 번째 문제 쭉 읽어보자. A 플러스 B,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인 중유면체가 있다. 이 중유면체를 그림과 같이 각 모서리 길이가 A 또는 B가 되도록 12개의 중유면체를 나눴대요. 부피가 150인 중유면체가 4개가 된다고 했을 때에 A 플러스 B를 물어봤는데 지금 문제에서 부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부피. 얘들아, 얘를 토막 내더라도 부피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자르기 전에 있던 부피를 먼저 구하자고. 자르기 전에 있던 부피는 뭐야? 가로, 세로를 곱하신 다음에 높이를 곱하는 부피니까 얘가 부피가 되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전개해주자고. 잠깐만 전개해봐. 부피인데 전개할 거야. 전개하세요.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2b가 됩니다. 얘 다시 다 전개합니다. 기천처럼 내드려야 된다. a 세제곱 2a 제곱 b 플러스 2a 제곱 b 플러스 4a b제곱 플러스 a b제곱 플러스 2 b제곱이 되어지시면서 정리해보시면은 2a 제곱 b 2a b제곱이죠.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2a b제곱. 아닌가? 잠깐만. 나 지금 뭐 하나 나왔고 a 제곱 b 4a b제곱. 죄송합니다. 지금 틀린 건 한번 점검하고 있어요. 세제곱. 됐네요. 하겠습니다. a의 세제곱 플러스 a랑 얘랑 더해진 거니까 더하기 4a 제곱 b 얘랑 얘랑 더해지니까 플러스 5a b의 제곱 플러스 2 b의 세제곱 되겠죠. 됐어요? 지금 애들 거기 보면 애들아 모든 변의 길이가 a 또는 b로 돼 있는 거지. 맞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말이야. 얘의 뜻 자체가 뭐냐면은 얘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다 a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얘는 이런 거야. 얘의 의미는 뭐냐면 한 면은 정사각형이고 하나는 비인 거야. 얘는 한 변이 a이고 나머지는 b인 거야. 얘는 b로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요? 문제 읽어봐야 얘들아. 문제 뭐라고 써있어? 부피가 150인 게 4개 있대. 얘는 1개 있는 거고 얘는 4배 돼 있지. 얘는 4개 돼 있는 거야. 얘는 5배 돼 있어? 5개 있는 거야. 얘는 2배 됐어. 얘는 2개 있는 거라고. 4개 있는 게 얘밖에 없어. 맞아요? 결국에는 a 제곱 b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준 거야 지금? 150이라고 준 거라고. 됐어요? 얘들아 이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직접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셀프로 찾아야 돼 얘들아. 150을 적당히 소인수 분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5 암수 안 될 수도 있잖아. 미안해. 암수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얘가 5의 제곱 곱하기 6으로 쪼개낼 수가 있거든. 이렇게 제곱수 곱하기 6으로 쪼개낼 수 있어. 따라서 a가 얼마야? 5야. 직접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들아. b가 6이라고.
문제 읽어보자. 문제 뭐라고 줬냐면은 a 플러스 2b를 물어봤어. 그럼 답이 a 플러스 2b니까 답이 얼마가 되겠다? 17 답이 되어지는 거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연산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많으니까 제발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정리해 주시고, 노트 정리 제가 금요일에 검사하면 되죠, 여러분들요? 맞죠? 네, 금요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